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항암치료 부작용 세 번째 시간으로 근육 감소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증이라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은 물론 각종 신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심해지면 여러 질병 및 장애가 이르고 심한 경우는 사망까지 이르가는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WHO는 2016년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인정했고요. 우리도 근감소증을 단순한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특히 암 환자의 같은 경우는 이 근감소증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말 그대로 근육이 빠진 사람들은 앞으로 예후가 안 좋고 근육이 계속 유지가 된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예후가 좋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에서 팔다리 근육이 좀 줄었다고 해서 생명이 위험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리고 환자분들도 항암 치료에만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근육이 좀 빠졌는데 그거를 그냥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흔히 근육이라 하면은 팔뚝, 복근, 허벅지 근육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모든 전신에 근육이 다 있습니다. 그 근육이 있어야 숨도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몸 곳곳에서 수많은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면서 동시에 골격을 붙들고 자세와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근육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과를 한번 딱 보게 되면은 아침에 눈을 뜰 때 결국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도 근육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걷고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업무를 보는 등 우리가 하는 모든 동작에는 바로 근육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육은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의 장기 움직임에도 도움을 주면서 무엇보다 혈당을 낮추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인 그 혈당을 저장했다 내놓는 저수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걸어 다니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다 근육인데요. 특히 암 환자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을 때 근육이 없다면 기운이 없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걷지도 못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을 어떻게든지 키우는 게 좋다는 거죠.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은 10명 중에 8명은 근육 감소가 있고 2명은 심각한 근육 감소, 즉 악액질로 인해서 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근육 감소증 환자들이 많다는 거죠. 즉 암에 진단됐을 때부터 이미 근육 감소는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눈치를 챘느냐 안 챘느냐의 그 차이인 거고요. 암이 진행되어서이기도 하지만은 항암제의 독성으로 인한 그 섭취 불균형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몸무게가 많이 줄어들어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암이 진행돼서 어쩔 수 없이 근육이 빠지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체중 감소, 근력 저하로 인해서 항암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암 환자분들 만나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냐, 지금 이 순간에 항암제를 못해서 일주일 연기돼서 2주 연기돼서 백혈구가 너무 감소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는 CT 찍었는데 암이 진행돼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거는 바로 근육이 빠지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연구를 해봤을 때,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 항암 결과가 안 좋지만은 근육이 안 빠지고 계속 유지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항암 결과가 좋아도 근육이 빠진 사람보다 생존 기간이 더 좋고 길고 그 치료에 대한 결과도 훨씬 더 좋게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암이 크고 적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근육이 빠지냐 안 빠지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암 환자에서 근감소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 번째는 삼킴장애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삼킴을 할 때 씹거나 저작근이 보면은 근육이 빠지게 되면 음식을 씹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음식에 대한 맛도 못 느끼고 음식을 삼키고자 하는 생각도 안 되고 식도에 또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도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로 인해서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 불균형이 오고 탈수, 심한 경우는 음식이 잘못해서 사례가 들리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실제 근감소증 시 삼킴 장애가 생길 위험도는 약 2.7배나 높다고 되어 있고, 아산병원의 자료긴 하지만은 같은 암 환자라도 근감소증을 앓는 환자의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혈전 형성이에요. 왜 암 환자들이 혈전이 잘 생기느냐? 처음에는 혈전들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그 혈액 속으로 그 혈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콜레스테롤 증가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근육량이 줄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가 위험이 높아져요. 이 과정에서 염증이 만들어져서 대사증후군으로 가서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이제 하고 어느 순간에 그 피떡, 혈전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게 뭐 머리를 막는다든지 뭐 폐를 막는다든지 심장을 막는다 해서 생명의 위험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바로 근감소증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잘 잡아주냐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관절염입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뼈 움직임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살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잘 못 걸어요. 걷는 것 자체가 휘청휘청 되고, 그 이유는 바로 이 그 관절을 유지하는 그 근육들이 없어져서 그렇고요.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유발되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우울증, 골절, 낙상의 위험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낙상을 하게 되면은 사망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거.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올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방법, 쉽게 진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근력 체크예요. 근력 체크라는 건 뭐냐? 그 앉았다 일어서는 거에서 이제 속도를 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X자 모양을 해놓고요.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를 5번 정도 반복하는데 이거를 15초 안에 할 수 있느냐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5초 안에도 그냥 금방 하거든요. 근데 근감소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 시간이 15초 이상이 진행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근감소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본인이 운동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강화가 돼요. 근력이 생기니까 이걸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속도가 늦어지는 걸 발견하면 이분은 근감소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근육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은 어디냐? 우리가 팔뚝도 있지만 허벅지 많이 보잖아요. 허벅지는 근데 만지려고 하면은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종아리로 이제 손을 잡았을 때 그 손 안에 들어가면은 근감소증이 있는 거고, 이거를 밖으로 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종아리도 이 손으로 이거 접는 거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근감소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근감소증이 시작되고 있는 건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감소증을 막는 방법은 뭐냐? 단백질 섭취, 근력 운동, 수면, 영양제 이 4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뭐 근육이 빠지니까 단백질을 먹고 근력 운동을 하고 잠을 잘 자면 되고, 그리고 필요한 영양제를 먹으면은 근감소증을 막아줄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를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첫 번째, 단백질 섭취. 이 단백질은 프로틴, 그리스어로 이제 첫 번째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모든 생명의 첫 번째 요소이자 활력의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탄수화물, 지방과 더불어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고, 우리 몸에서는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암 환자는 동물성 단백질이 안 좋다는 편견 때문에 식물성으로만 먹으려고 해요. 이거는 절대 잘못된 판단이고, 또 하나 환자가 그런데 잘못되고 판단하면 보호자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보호자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식물성이 안 좋다는 얘기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물성을 피하게 만들고 잘 안 먹게 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추천하는 건 뭐냐? 오리고기, 닭고기, 염소고기 같은 거고, 그리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수육 형태로 먹으라고 그래요. 수육 형태로 먹게 되면은
뭐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태웠을 때 발암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는 게 좋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1kg당 1에서 1.2g 정도 섭취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암 환자의 경우는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1kg당 1.2에서 1.5g 섭취를 하게 됩니다. 즉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은 72g 정도의 그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 몸이 이제 유지하는 게 좋고, 그렇게 먹었는데도 체중이 빠지거나 근육이 빠지는 것 같으면은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력운동. 근력운동을 어떻게 하냐. 근력운동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만 해도 근력운동이 되고, 뭐 그 아령을 가지고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쉽고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30분 정도 하루 걷는 거를 추천합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 갖고 조금 운동량이 적은 것 같으면은 걸을 때 파워워킹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운동량이 더 많고 근육이 생기는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어디냐? 바로 허벅지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바로 항암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운동만 과다하게 하면은 그 오히려 근육이 깨질 수가 있고, 그리고 회복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근육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30분 운동, 뭐 걷는 거 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걷고 나서는 가볍게라도 스트레칭을 꼭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 거 뭐 먹는 거하고 운동은 쉬울지 모르지만 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수면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서 단백질 섭취하고 운동만큼 근력을 만들 때 중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수면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의 이제 회복 시간을 가져 양질의 근육을 만들어줘요. 근데 만약 수면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은 근육 회복 시간이 적고 노폐물만 몸에 쌓여서 오히려 더 나빠져요. 그래서 잠을 잘 잔 사람하고 잠을 못 잔 사람 보면은 잘 잔 사람이 훨씬 더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 우울증이 있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면은 뭐 약을 보충해서라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제 섭취예요. 사실 식생활을 통해서 영양제 섭취가 충분하면은 영양제를 굳이 섭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식생활만, 그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 섭취가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이제 영양제를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라고 하면은 음식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영양제를 섭취해야 되고, 필요하면 영양제 주사까지도 맞아줘야 돼요. 우리가 추천하는 영양제로는 종합 비타민. 왜? 근육 감소가 있다는 거는 이미 벌써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양소 결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유산균이에요. 장내 그 세균들,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산균을 꼭 먹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LGG, BB12, LA5가 있는 균주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C. 비타민C는 부신 기능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독소,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 어떤 영양소도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퀘르세틴이라고 해갖고 이제 양파 껍질에 많은 건데요. 이건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을 억제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MSM이라고 해갖고 그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우리 몸에 젖산 축적들을 막아주는 그런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메가3, 근육이 손상된 근육들을 빠지는데 이제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오메가3예요. 그래서 이런들 영양제들이 근감소증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영양제는 또 암 대사 치료와도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좋은데요. 암 대사 치료라는 건 뭐냐? 암세포의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억제해주는 치료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탄수화물, 당분을 억제해주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C예요. 그리고 지방,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주는 게 뭐냐? 바로 퀘르세틴하고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에너지원을 차단하는 게 뭐냐? MSM이에요. 그래서 이들 영양제들이
근감소증뿐만 아니라 암 대사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의해서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악액질, 근감소증보다 더 진행된 악액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